비싸더라도 조금 더 필러를 사용하는, 그리고 그런 필러를 추천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안전하게 필러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삼촌 이원장입니다. 필러 시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러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많이 하는 시술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되게 걱정도 많이 하는 이제 시술인데, 오늘은 피부삼촌이랑 함께 이제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그리고 필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라는 용어는 어떤 부위를 채워주는 모든 물질들을 필러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필러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은 이제 1890년대 후반 독일의 의사가 본인의 자가 지방을 이식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고, 어떤 물질로서는 이제 1900년도 중반에는 액체 파라핀, 실리콘과 같은 외부 물질들을 필러로 사용을 해보았지만 면역 반응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의 사용이 중단되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이제 레스틸렌이라는 제품이 최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고, 2003년에 안정성을 입증받아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사용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5년까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륨을 채우는 물질로서 가장 안전하면서 효과적이며 간단하게 볼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필러가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인위적일까요? 단순히 이제 어떤 부위에 필러를 하면은 인위적이고 어떤 부위에 필러를 하면 자연스럽다, 어느 정도의 양을 필러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고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하면은 인위적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팔자 필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팔자 필러를 시술한다고 하더라도 팔자가 꺼진 형태, 모양, 깊이, 그리고 그 사람의 피부의 특성에 맞춰서 사실은 팔자 부위를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5층으로 구분해서 꺼짐의 형태에 맞춰서 필러를 채울 층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해당 층의 탄력도와 주입하게 될 해당 층의 특성에 맞춰서 적절한 특성을 가진 필러를 선택을 하여 적절한 양만큼 주입하는 것이 필러 시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필러는 없고 누구에게나 적절한 필러의 양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꺼짐의 정도도 다르고 피부의 탄력도, 그리고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꺼짐의 형태와 정도에 맞춰서 적절한 깊이에 적절한 특성의 필러를 선택을 해서 적절한 양을 주입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필러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 필러를 눈을 감고 가만히 있거나 무표정할 때에는 반듯하게 모양이 예쁘게 자리 잡았는데, 표정을 짓거나 이마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특정 부위가 뭉치고 울퉁불퉁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마의 특성상 우리가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얇으면서 근육의 움직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필러를 주입할 때에는 근육층을 뚫고 근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골격을 계산하는 목적으로 깔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단순히 근육을 뚫지 못하고 근육의 위쪽에 피하 지방층 혹은 피부층의 아래층에 주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모양이 예쁘게 보이지만, 표정을 이렇게 눈을 찡그리거나 눈을 올리거나 눈썹을 올리거나 근육이 뭉치는 방향, 모이는 방향, 압력이 걸리는 방향으로 필러가 모이게 돼서 울퉁불퉁한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부위별로 우리가 근육 밑에 필러를 깔아야 되는 부위, 아니면 단순히 잔선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하 지방층에 필러들을 볼륨을 수복해 하는 경우, 혹은 단순히 잔주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부층 사이에 퍼질 수 있는 필러들을 깔아주는 것과 같이 꺼짐의 형태에 맞춰서 깊이와 어떤 특성의 필러를 선택을 해서 주입을 하는 것이 필러 시술의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필러로 괴사나 실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당연히 필러를 주사하는 어떤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관이나 캐뉼라라고 하는 관 혹은 바늘들이 직접적으로 정맥 주사를 하듯이 혈관에 들어가서 주입을 하게 된다면 그 필러의 물질이 혈관을 막게 되고, 그 말단 조직들이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썩어 들어가고 탈락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위가 막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피부에 괴사가 될 수도 있고, 눈 쪽으로 흐르는 동맥을 막게 된다면 당연히 실명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또한 약을 사용할 때,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을 때, 어떤 시술을 받을 때 사실 극단적인 상황들까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마취를 하는 것에도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부작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어떤 수술을 하거나 수면 마취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러도 당연히 극단적인 경우에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작용들이 안 생기게 안전하게 시술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더 발전된 테크닉, 시술법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늘보다는 캐뉼라라고 하는 관을 사용하고, 관에도 여러 가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관을 사용할수록 우리가 혈관에 직접적으로 주입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에 맞춰 적절한 크기의 관을 사용하는 것,
해부학적 구조와 혈관의 주행 경로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해당하는 부위에서의 혈관 주행을 피해서 자율점들을 잡고 시술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혈관 주행이 많이 지나갈 수 있는 해부학적 위치에 존재하는 층에는 필러 시술들을 조금 피하고 다른 층들로 필러 시술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혈관을 막힐 수 있는 괴사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해부학 지식과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시술들을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적용하고 하는 시술자의 시술을 받는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첫 번째는 시술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위에 어떤 형태의 필러가 어떻게 시술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병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의 표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특정 부위가 어떻게 신경이 쓰이는지, 표정을 어떻게 짓는지, 그랬을 때 주변의 지방층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유심하게 보면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런 표정 변화에 따라서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부위인지 그렇지 않은 부위인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층의 깊이가 달라지고 선택하는 필러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시술의 양이 조절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필러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다기보다는 그 의사가 본인의 얼굴을 관찰하고 적절한 필러의 시술 방법 그리고 필러의 종류를 선택을 해주는 병원이라면 안정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필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러의 종류는 히알루론산 필러는 최근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가격대도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좋지 않은 필러, 저렴한 필러들의 특성은 우선 가교제가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교제라는 것은 히알루론산들을 연결시켜서 결합을 시켜주는 필러인데 가교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의 단점은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 그리고 지연성 면역 반응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6개월 지났을 때 지연성 면역 반응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면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합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넓게 곡선을 맞춰서 깔아둔 필러가 아무리 시술이 잘 되었어도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예를 들면 이마 필러의 경우 특정 부위가 결합들이 빨리 풀리게 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울퉁불퉁한 표면들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싸더라도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필러를 사용하는 그리고 그런 필러를 추천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안전하게 필러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진료를 볼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피부 3차원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궁금한 점이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술할 때마다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필러는 설계가 중요하고 얼굴을 읽고 분석하는 시술자가 하면 충분히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삼촌과 함께 피부 상식 시술 정보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